얼마 전 경찰 조사에 고객분과 함께 입회하여 도움을 드린 이후 단 2주 만에 성범죄 강제추행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겸사겸사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번 고객은 강남 모 클럽에서 어울리게 된 이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이 사실관계, 즉 혐의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일전에 선배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고객분은 여러 가지로 정황상 상당히 억울해 보였습니다. 이에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첫째, 경찰 조사에 입회 전 진술 방향에 대해 상세히 점검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질문을 알려드리고 미리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필요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이는 거짓 진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진술이 있을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경찰 조사, 즉 피해자 신문에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신의 진술로 인해 파생되는 법적 효과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 분들께서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경찰이 특정 질문을 통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캐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종종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잠시 휴식을 요청하거나 중간중간 보충 설명할 기회를 요청함으로써 사전에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조사가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조사 전에 참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고소 사실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예컨대 가해자의 카카오톡이나 공개된 SNS에서 평소 가해자의 행실 내지 태도가 믿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조사 시작 전에 먼저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요지만을 간략하게 주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우 조사 전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사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내내 수사관의 의중을 살피는 것이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수사관이 궁금해하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적절히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때 고소 사실의 부당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목차를 달고 번호를 매겨가며 왜 이번 고소 사실이 부당한지 차분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증거를 첨부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12월 중순에 경찰 조사를 받고 바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불과 2주 만인 12월 말경에 무혐의, 즉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참 기쁩니다. 횡령, 배임 등 경제사건, 기업사건에 비해 개인사건, 성범죄 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범죄 성립 요건을 잘 검토한 뒤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 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잘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관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하려고 합니다. 혹여 작은 오해라도 발생할까봐 거짓을 말하는 순간 모든 진술이 꼬여버리고 바로 진술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되 강조할 부분이 무엇인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잘 판단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을까요? 새해에도 더 알차고 특히 실무적인 팁을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홍은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